여러분 반갑습니다. SMAT 모듈 C 파트 2의 마지막 챕터죠. 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의 이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요. 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의 이해가 나오는데요. 파트 2에서 실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습해야 되고요. 특히 서비스 품질 측정의 개념, 다양한 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측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서비스 품질의 측정이 또 어려워요. 그 부분을 학습할 예정이고요. 서브쿼리라고 하는 모형이 나오는데요. 5가지 측정 차원의 개념을 구분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측정 내용을 함께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 품질 갭 모형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서비스 사례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품질의 측정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서비스 품질의 개선, 향상, 재설계의 출발점은 측정에서 시작됩니다. 서비스 품질의 측정을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요. 측정 없이 개선은 없죠.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개선이 목적입니다. 네 번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 품질 측정을 통한 경쟁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측정이 필요한 이유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하죠. 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서비스 품질이 객관적이거나 실질적인 품질과 다르다고 해서 측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특성은 서비스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는 서비스가 제품 이외의 것이나 제품을 보완하는 추가 가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중요성을 알기 시작한 70년대부터 서비스 품질 측정이라는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운 이유, 자, 별 2개의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고객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적용하는 일반화와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인식하기 이전에 검증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측정은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네 번째, 서비스 전달 과정에 존재하는 고객은 서비스 품질 측정의 객관성을 저해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프로세스의 일부이잖아요. 그리고 생산의 요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사실 서비스 품질의 측정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데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 입장에서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 실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운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서비스 품질은 주관적인 개념이다. 2번 전달 이전의 테스트가 어렵다. 3번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품질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4번 자원이 고객과 분리되어 이동하므로 고객의 자원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5번 고객은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요인이다. 자, 확인하셨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죠, 여러분. 자원이 고객과 분리되어 이동하므로 고객 자원의 변화가 파악하기 어렵다. 자, 자원이 고객과 이동하므로 고객은 자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서비스 품질 측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연구 논문 살펴보면 서비스 품질 측정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뭐 연도별로 굉장히 많은 학자들, 또 이 내용을 가지고 국내에서 연구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되게 많을 텐데요. 그 중에 뭐 주란, 알브레이크, 젬케, 가빈, 그레룬스, 파라슈라만, 제이다블 베리, 알버트 카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밑줄 친 3사람 그레루스, 파라슈라만, 제이다블 베리를 PJB라고 불러요. 앞글자만 따서 PJB, 그 다음에 카노의 모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루스 전문성과 기술, 대고객의 태도와 행동, 접근성과 유연성, 신뢰성과 믿음, 서비스
회복, 평판, 신뢰 이런 측정 차원으로 측정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구자가 있어요. 연구자가 서비스 품질 측정을 하는 연구를 할 때요. 설문 문항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물을 때 이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측정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레루스란 사람은 전문성과 기술, 대고객 태도와 행동, 접근성과 유연성 이러한 항목을 측정했대요. 서비스 품질 차원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 PJB, 파라슈아만과 JW 베리는 유형성, 공감성, 신뢰성, 확신성, 반응성이라는 측정 차원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카노라는 학자는 당연적 품질, 일원적 품질, 매력적 품질, 무관심 품질, 역품질 5가지로 연구를 했대요. 측정 차원을 살펴볼게요. 그레루스는 서비스 품질 모형을 그의 저서에서 서비스는 무형적인 특성을 갖는 하나 또는 일련의 행위들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고객과 서비스 직원, 물리적 자원, 제품,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형태가 제공된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주장했고요. 품질 구성을 기술적 품질, 기능적 품질로 나눴어요. 기술적 품질은 결과 품질,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산출물에 대한 품질을 얘기했고요. 기능적인 건 과정, 서비스 제공 과정의 전달 과정에 대한 품질로 구성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기술적 품질과 기능적 품질에 대한 고객의 인식으로 이미지를 형성했고요. 이미지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포괄적인 인식의 결과물. 고객은 무엇을 어떻게 제공받는지와 기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어떤 측정 차원을 측정 요소를 가지고 측정했는지 이 부분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카노라는 학자가 있어요. 일본 동경 리카대학 교수이고요. 카노 모델이라고 해서 이론적인 인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품질의 이원적인 인식 방법을 추구합니다. 이원적 인식을 위해서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 제품 서비스의 물리적 충족, 불충족 상황으로 대응시켜서 품질 요소를 구분하는 주요 품질 요소로서 당연적 품질, 일원적 품질, 매력적 품질, 잠재 요소로 무관식 품질과 역품질을 구성했어요. SMAT 모듈 중에서 C 모듈의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실 연구 논문에서 발췌한 서비스 관련된 연구,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에서 발췌한 이런 내용들이 다소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학자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그 학자가 서비스 품질이라는 걸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파리가 있어요. 파리를 전체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고요. 파리의 앞다리만 연구하는 학자가 있고요. 파리의 뒷다리만, 파리의 날개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이름, 근데 이 학자는 서비스 품질을 연구한 학자예요. 그런데 서비스 품질 중에서 어떤 거 했느냐? 카노는 동기위생 이론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요소를 주요 요소와 잠재 요소로 구분했대요.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의 상태를 파악한 이상으로 만족 요소, 불만족 요소, 그리고 주요 요소와 잠재 요소로 구분했다. 주요 요소에는 당연적 품질, 일원적 품질, 매력적 품질, 잠재 요인은 무감식 품질, 역품질이라고 구분해서 연구했대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기대 심리, 의사 표현, 잠재 의사, 열광 심리 이런 것들로 분류했고요. 이래서 서비스 품질 구성을 이렇게 5가지로 카노의 5가지 당연적 품질, 일원적 품질, 매력적 품질, 무관식 품질, 역품질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당연한 건요. 기본적인 품질 요소로 충족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이게 기본이 안 돼서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맛이 없어요. 이거 기본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론적인 품질은 고객이 직접 요구한 사항으로 고객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매력적 품질은 고객의 기대를 초과하여 충족 시에는 큰 만족을 주고요. 불충족되어도 불만족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 무관식 품질은요. 충족 여부와 관계없어요. 그냥 고객 만족과 관련이 없는 요소고요. 역품질은 충족이 오히려 불만족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요.
불충족 시 거꾸로 만족을 주는 요인으로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요 요소와 잠재 요소. 이건 어떤 학자라고요? 카노라는 학자입니다. 카노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매력적인 품질 요소는 기능적 요소들이 충족될수록 사용자의 만족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2번, 이론적 품질 요소는 품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만족도도 높아지고 품질이 나쁘지만 나빠질수록 불만족하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 필수적 품질 요소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욕구가 충족될수록 만족도의 지속적인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번, 무관심적 품질 요소는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요소로 고객 만족과 관련이 약해 중요성이 떨어진다. 4번, 반대적 품질 요소는 제공하면 할수록 불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셨습니까? 자, 필수적, 당연적 품질은 기본적인 품질 요소 중에서 충족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근데 불충족 시에는 불만족을 일으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브퀄이라고 하는 모형이 나옵니다. 별표가 되어 있죠.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모형 중에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카노 모형도 얘기하고 그레로스도 얘기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에 피츠비, 바라슈아만, 제이다물, 베리가 개발해서 앞 글자만 타서 PGB라고 합니다. 개발한 서비스 성과 간의 차이를 측정해서 그것을 서비스 품질로 규정하는 겟베이스를 측정하는 서브퀄 모형입니다. 선생님도 박사 다닐 때요, 서브퀄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 서비스에서 품질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관광지일 수도 있고 축제일 수도 있고 뭐 호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뭐 평가하는 것들이 한참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PGB는 서비스는 일반제와 달리 네 가지 특성 가지고 있죠. 서비스의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측정 방법을 강구해야 됐어요. 그게 바로 서브퀄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대 수준과 지각된 성과 간의 차이 측정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 있어요. 고객은 나 거기 갈 건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서 직접 내가 겪었을 때 지각된 성과. 그래서 고객 만족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대 불일치 이론에서 소비자 개인의 기대 수준과 제품 및 서비스의 성과 간의 긍정적인 일치가 발생하면 고객 만족, 제품과 서비스 성과에 대해 높게 지각하는 이른바 긍정적인 불일치 또는 고객 만족으로 연결되지만 기대 대비 성과를 낮게 느끼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불일치와 불만족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도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서브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퀄을 측정하는 10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별표.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능력, 신용성, 안정성, 의사소통, 예의, 고객 이해,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형성, 서비스의 외형적인 증거, 물적 시설, 직원의 외모,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장비와 도구, 유형적 표현, 서비스 시설 내 다른 고객들을 보는 거고요. 신뢰성은 성과와 믿음의 일관성이라고 해서 서비스 수행의 철저, 청구서의 정확도, 정확한 기록, 약속된 시간, 엄수, 이런 거, 약속된 서비스, 이런 걸 얘기하고요. 반응성은 직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태도와 준비성을 얘기합니다. 서비스의 시의성,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하는 거, 전화나 우편의 응답 속도,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 등, 이 단어랑 매칭시키면 이해가 잘 되겠죠? 능력은 서비스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나 지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접점 직원이나 지원 인력의 지식과 기술, 조직의 연구개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실용성, 서비스 제공자의 진실성, 정직, 고객의 최대 이익 제공, 기업의 평판, 그 다음에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특성, 고객과 접촉 시 강매의 정도 이런 거고요. 안전성은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냐, 물리적인 안전, 금전적인 안전, 비밀의 보장, 이거 요새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 이런 거, 의사소통, 고객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얼마나 경청해 주는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 들으셨습니까? 서비스 비용에 대한 설명 들으셨습니까? 비용 간의 관계 설명 들으셨습니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보증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예의, 고객 담당 직원의 정중함, 존경, 사려,
뭐 친근감 이런 거죠. 담당 직원의 청결하고 정숙한 외모도 포함될 수 있고요. 뭐 예의도 있고 고객의 이해하려는 정도,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학습하고 개별적인 관심을 제공하고 상용 고객을 인지하는 겁니다. 접근성은요, 서비스 접근 가능성과 접촉 용이성, 전화로 접근이 가능한지, 납득할 만한 대기 시간이 있는지, 서비스의 제공 시간 및 장소가 편리한지, 이게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그 서비스 품질을 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 안에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 차원으로 바꾸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유형성은 유형성, 물리적인 시설 장치, 종업원의 외모로 측정을 했고요. 신뢰성은 신뢰성, 약속된 서비스를 일관되게 얼마나 지켰느냐, 반응성, 고객이 뭘 의지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문의했을 때 답변이 빨리 오냐, 뭘 요청했는데 대체가 빠르냐, 능력, 예의, 신용성, 안전성, 의사소통을 합쳐서 확신성,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봤고요. 종업원의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 능력을 봤습니다. 접근성과 고객의 이해를 묶어서 공감성. 그래서 PGB의 서브컬은 측정 차원이 5가지입니다.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이렇게 5가지 측정 차원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뭐 적용하는데 적용할 수도 있고 한계점도 가지고 있겠죠. 뭐 연구 논문을 쓰다 보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나는 그래서 이 논문이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연구가 이론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시사적인 한계점도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도출해 내거든요. 모든 모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측정을 적용할 수도 있고 한계점도 가지고 있겠죠. 어떤 데 적용되느냐?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차원의 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났고요. 높은 신용 품질을 지닌 순수 서비스업의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경험 품질을 지닌 소매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적합도가 놓지 않게 나타나요. 어느 업종인지에 따라 적합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측정 대상에 따라서 측정 차원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한계점은 범용성의 한계, 이게 전반적으로 다 놓긴 어렵고요. 인식 기대의 차감 프레임에 대해서 이론적인 타당성이 부족하죠.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것들은 이런 이론적인 기반 같은 것들, 굉장히 주관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물음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요. 이런 걸 이론적인 타당성으로 뒷받침해야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기대 수준에 대한 측정 다당도에도 한계점이 있고요. 왜 설문을 선생님도 엄청 받으러 다녔는데 설문지 드리면 11111 333333 보통 이렇게 찍어주시잖아요. 이거 다 제거돼야 돼요. 논문에서. 그리고 54 이런데요. 문제를 설문 문항을 할 때 바꿔요. 이게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거꾸로 만족하지 않냐를 묻는데 54 이렇게 찍으면 내가 질문한 문양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측정 오류 값을 삭제하고 보면 사실 300부의 논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측정치가 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그 논문을 쓰려고 설문을 받을 때 굉장히 표본을 많이 받습니다. 600개 이상 이렇게 받아요. 왜냐면 걸러내고 나면 진짜로 유효 표본이 얼마 안 남거든요. 그래서 혹여 설문지를 하시게 된다면 꼼꼼하게 좀 읽어봐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컬 모형은 과정 품질과 물리적 환경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서브 품질의 척도로 가격이나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누락될 수도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증가로 인터넷의 서브컬, 이 서브컬의 모형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 평가 차원, 해당 항목, 이 서비스컬 모형의 척도인데요. 평가 차원, 해당 항목, 세부 설명 한번 볼게요. 정보, 상품 및 정보, 상품과 서비스의 구색이 얼마나 있느냐, 상품 정보의 최신성이나 정확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거래 과정, 배송, 사후 서비스, 주문 단계가 적절하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적절하냐, 문제 해결이 용이하냐, 바로 취소가 되냐, 주소를 변경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배송이 적절하냐, 주문이 용이하냐, 디자인, 사이트의 상호작용, 사이트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이트 구조의 이해가 용이하냐, 막 찾아 들어가기가 난해해요. 이거 안 되죠. 메뉴 구조가 클릭하기가 편리하냐, 그림과 글의 미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느냐, 정황 정보 제공이 잘 되어 있느냐, 전체 화면이 조화로우냐, 정보 제공의 형식이 일괄성이냐. 자, 서브컬은요, 겉으로 우리가 봤던 것들,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뭐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전자칠판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느냐? 형광등의 불빛이 좋으냐? 양탄자가 깔려 있느냐? 이런 물질적인 거에서부터 직원들의 서비스까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대면 서비스 말고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서브컬이 어디로 갔다? 이 서브컬로 갔다. 그래서 평가 차원이나 항목이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요소들이 추가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품질에서 또 중요한 갭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갭 모형은 기대된 서비스와 실제 지각된 서비스와의 차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결정 요인 모형입니다. 서비스 경험과 기대 사이에 발생하는 5가지 격차가 있어요. 이 격차가 적을수록 서비스 품질이 당연히 우수하겠죠. 고객이 기대한 서비스와 인식된 서비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고객 기대를 정확하게 품질 명세화할 수 있는 계획 과정의 확립과 바탕으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기업들 볼까요? 고객이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서비스를 지각해요. 그런데 기업은 서비스를 전달해요. 디자인과 품질 사양. 고객의 기대에 대한 기업의 지각. 근데 여기에 고객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갭 1, 갭 2, 갭 3, 갭 4, 갭 5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갭 1일 때 어떤 걸 하느냐? 시장조사 갭이라고 해요. 기업이 고객 기대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갭이고요. 고객에 대한 기대 파악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갭들입니다. 고객의 기대는 노란색인데 나만 빨간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객의 기대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 차이로 인한 경영자의 인지 격차에서 이 갭 1이 발생합니다. 갭 2는요, 디자인에 대한 갭인데 고객 기대를 올바르게 파악하였지만 고객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 디자인을 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갭입니다. 아, 디자인이 좀 아까워요. 아, 이게 디자인이 좀 촌스러워요. 뭐 이런 거가 있겠죠. 경영자 인식의 품질 명세서와 고객 기대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경영자 품질 명세의 격차를 얘기합니다. 갭 3는요, 적합성의 갭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설계를 올바르게 작성하더라도 일선 직원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갭을 얘기합니다. 서비스 전달과 경영진의 인지의 품질 명세와의 차이로 인한 서비스 전달 격차를 얘기하고요. 네 번째 갭은요, 커뮤니케이션 갭이라고 해서 고객에게 제시된 다양한 약속, 구전으로, 광고로, 설명서 등으로 얘기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갭들을 얘기합니다. 5번째 갭은 서비스 품질 갭이에요. 이거 다 합쳐서 1부터 4까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갭 5가지가 있는데 1번 시장조사 갭, 2번 디자인 갭, 3번 적합성의 갭, 4번 커뮤니케이션의 갭, 5번 서비스 품질 전체를 나타내는 서비스 품질 갭,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품질 갭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고객 기대치, 경영자 인식 간 격차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자들의 몰입, 업무 표준화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다. 2번 경영자 인식, 서비스 품질 간 격차는 마케팅 리서치 및 상향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다. 3번 서비스 품질 규격, 서비스 전달 간 격차는 수평 커뮤니케이션 및 과잉 약속 배제를 통해 줄일 수 있다. 4번 서비스 전달, 외부 의사소통 간 격차는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5. 기대한 서비스, 경험한 서비스 간 격차는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4가지 갭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셨나요? 자, 기대한 서비스는 경험한 서비스 간 격차,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4가지 갭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된다. 1번 고객 기대치와 경영인식 간 격차는 마케팅 리서치 및 상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줄일 수 있어요. 2번 경영자의 인식은 서비스 품질 간 격차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자들의 몰입, 업무 표준화 등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3번째, 서비스 품질 규격은 서비스 전달 간 격차는 역할의 모호성 및 역할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줄일 수 있고요. 4번째, 서비스 전달은 외부의 의사소통,
간 격차, 수평 커뮤니케이션 및 과잉 약속 배제를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기재하고 공부하시면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도 훨씬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계별로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살펴볼게요. 이것도 시험 문제의 답인도로 출제됩니다. 갭 1일 때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된 시장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VOC에 대한 피드백과 이해도 부족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장 조사 해야겠죠. 시장 조사의 방법을 개선하고요. 경영층과도 소통 채널을 개선해야 합니다. 경영층과 고객 간의 접촉 기회를 보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계를 증진합니다. VOC에 대한 올바른 대응과 피드백을 가져갑니다. 선생님이 기업 강의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기업은 인사 담당자들이나 교육 담당자들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가 있고요. 어디는 오너가 직접 교육을 요청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로 사실 어떤 기업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이는 정도, 그리고 같이 와서 참석해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 직원들만 교육해 주세요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게 좋을까요?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행동해 보는 게 좋겠죠. 시장 조사를 할 때도 역시 나는 원래 생각이 이래하고 다친 사고로 한다면, 특히 요즘같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사실 시장 조사를 읽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해결 방안을 쓰고요. 갭2, 전사적인 고객 만족의 비전이 부족하고 경영층의 서비스에 대한 몰입이 부족했어요. 서비스 수행 기준 설정이 실패했고요. 서비스 수행 목표 설정이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사적으로 고객 만족의 비전을 가져와야 하고요. 경영층의 서비스에 대한 몰입, 고객 정의의 서비스 수행 기준을 설정하고요. 서비스 수행 목표도 수립하고 서비스 개발 과정을 좀 체계화합니다. 서비스 자원의 고객 지향성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갭3 살펴볼까요? 서비스 수행 기준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직원의 마인드, 서비스에 적합하지 못한 직원 배치, 일선 직원의 권한 의식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비스 목표 기준 수립에 직원을 참여시킵니다. 일선 직원에 대한 임파워먼트 같은 거 가져가고요. 서비스에 적합한 교육 훈련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역할이 조금 명료한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상, 합리성, 공정성 가져가고, 제일 중요한 거 고객에게 적절한 지원이나 고객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죠. 갭4는요, 과잉 약속, 과도한 판매 지향적인 목표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고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좀 활성화시키고요. 서비스 약속에 대해서 진짜 이행됐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뭐 해피콜을 해도 좋고요. 설문조사를 해도 좋고요. 진짜로 이게 됐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고객 종사원들이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 같은 걸 가져오면 좋겠죠. 이렇게 발생하는 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품질 격차 갭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서비스 품질은 격차가 클수록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2번, 서비스 경험과 기대 사이에 발생한 가능한 두 가지 격차를 밝힌다. 3. 품질 명세 격차는 고객 기대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4. 품질 명세 격차는 서비스 품질 명세가 고객 기대와 불일치할 때 발생한다. 5. 경영자 인지 격차는 서비스 경쟁에 대한 경영자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자, 고르셨습니까? 가장 적절한 거 5번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이 격차가 적을수록 우수하다고 그랬어요. 서비스 경험과 기대 사이에 발생 가능한 5가지 격차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품질 명세 격차는 고객 기대를 정확하게 품질 명세화할 수 있는 계획 과정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네 번째, 품질 명세 격차는 서비스 품질 명세가 경영자가 인지하는 고객 기대와 불일치할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SMAT 모듈 3 파트 2의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소한 용어도 많으셨을 테고요. 학자들의 이름도 많으셨을 텐데요. 답인도로 출제하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교재로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트 3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